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오늘 유상증자 신주 물량이 상장하는 날이었죠. 자, 주가는 3만원대 이제 지지하기인 가정을 다음 주에도 이제 하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1시간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0.28% 강세 흐름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 다우와 S&P 선물 같은 경우에도 0.24, 0.20% 강세 흐름. 자, 중소형주 중표 러셀 2000 같은 경우 0.23% 일단 반등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특히 미국의 나스닥은 이제 12월 달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이 테슬라 종목들도 거의 뭐 12월 달에 뭐 반토막 수준 비슷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가 이런 어떤 가장 이제 큰 어떤 하락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통해서 한 2년 동안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테슬라 주가 상승이 많이 나타나면서 심각하게 피해를 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우리 원화 기준으로 이제 15조 이상의 지금 이제 수익을 좀 거뒀다. 뭐 이런 어떤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100 이하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하락 속도가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부진을 연동되고 있다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개장 전 이제 선물 흐름들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연준이 가장 이제 물가지표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물가지표인 PC 관련되는 데이터 이 부분 발표를 앞두고 있으면서 상승 흐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도에도 여전히 이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만 실적 부진 관련되는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반영해야 된다. 이런 약간 약세적인 어떤 입장의 어떤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의 이 마이클 리슨 같은 경우에는 이 내년도에 주식시장이 이제 바텀아웃 이 바닥을 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제 종목 관련된 언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테슬라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앨런 머스크가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테슬라 주식을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선언들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런 부분들을 두 번 다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신뢰성 부분에서는 좀 명확하지 않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미증시 하락의 영향도 있고요. 결국 이제 대주주 관련되는 부분에 이익 관련되는 부분에서 27일까지가 이제 배당락이니까 10억 정도면 이제 대주주 요건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 종목들의 하락폭이 조금 컸습니다. 보시게 되면 항상 이제 연말 정도 앞두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10억 이내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물량들이 나왔는데 오늘은 이 코스닥에서 이런 흐름들이 뭐 긴축이라든지 뭐 경기 둔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연말에 어떤 이슈로 단기 또 수급이 또 나빠지는 흐름들이 또 보였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면서 오늘 거래량이 늘면서 코스닥이 3% 넘게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개인들은 이제 뭐 코스닥에서는 순매수인데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에서 매도를 하고요. 선물에서는 좀 매수를 하고 원달러 환율 자체는 어제보다는 4, 60점 정도 올랐습니다만 크게 어디서 뭐 많이 팔았다기보다 코스닥의 오늘 하락들은 그런 어떤 이제 이슈들이 또 반영이 되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정거사 중심으로 일단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연기금 투신들도 매수를 들어왔는데 이런 어떤 그 거래량이 또 늘면서 단기 어떤 하락폭이 좀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HLB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이제 900만 주 넘는 이제 유상증자 신주 관련되는 부분이 났는데 시장의 어떤 하락과 더불어서 어제 양봉을 내었던 부분들을 그냥 바로 아침부터 이제 갭다운 시켜가지고 어제 32,250원 했는데 오늘 스타트 가격이 뭐 39,950원을 시작해서 장중에 31,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갭을 내고 난 다음에 시장의 영향도 있었고 이제 물량이 들어오니까 어제 양봉을 안 냈다면 오늘 뭐 3만 원도 이탈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 흐름이었죠. 그리고 시간에가 이제 100원 정도 빠져서 3만 500원. 공매도 매매 관여 비중이 6.67%입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오늘 뭐 소폭 매도가 조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외국 기관들은 기관 매도하고 외국인들 매수세 흐름이 좀 나왔죠. 결국 이제 라운드 넘버 가격인 3만 원대까지 이제 지지 흐름을 다음 주에 이제 확인하는 어떤 과정을 또 하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결국 이제 27일에 주식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를 방어하는 어떤 입장이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런 이제 공매도의 어떤 압박과 수급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는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선양남성 관련되는 이야기는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그냥 연말이 아니라 내년도 어떤 신청으로 사익계 살며시 바뀌어 있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자, 기사들 한번 좀 살펴보면요. 뭐 특별한 기사가 나온 건 아닙니다. 테라피틱스는 그나마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백신 유통 관련되는 부분을 이 224억 정도의 그 계약을 따냈다. 이거 이후로 조금 이제 차트가 살아있다는 뭐 그 흐름으로서 HLB 관련주 중에서는 테라피틱스가 오늘도 좀 양봉을 내면서 장중에 11,950원까지 반등했는데 시간에는 이제 1.72%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내용을 보게 되면 HLB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사입니다.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까? HLB가 FA 인수 이후로 이제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관련 부분이 괜찮아졌는데 HLB 생명과학도 이 수익성 부진들이 그동안에 좀 벌려놓았던 뭐 신화 어드밴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결국 결과가 좋지 못해서 핵심 라인이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이 재무적인 리스크가 나름 있습니다. 그래서 HLB와 마찬가지로 이 체외 진단 업체인 에임을 976억에 이제 올해 7월 달에 인수하면서 나름 이제 재무구조 개선을 조금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요. 자, 생명과학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연결이 아니다. 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코스닥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개별로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에 플러스였는데 작년, 재작년, 올해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연속 3연속 마이너스죠. 만약에 2019년도에도 마이너스였다면 올해 만약에 누적으로 마이너스라면 연속 4년이니까 내년도에 관리 종목 지정이 되죠.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이 상태로 내년도도 이제 적자를 계속 한다라고 하면 HLB 생명과학은 내년에 관리 종목 지정이 내후년도에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어떤 추이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사업 부분으로는 이 부분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어떤 판단을 했기 때문에 HLB와 마찬가지로 이 에임을 인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에임을 이제 메디케어 사업부로 이제 새롭게 편입하면서 의료기기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년도에는 매출액이 1,600억대, 영업이익이 400억대인데 올해는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지금 작년보다는 별로 이렇게 안 좋죠. 작년하고는 에임 같은 경우에는 좀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 에임의 인수 관련되는 부분으로 흑자 전환 여부가 사실상 장기적으로도 좀 중요한 어떤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임을 인수할 때 1,000억 관련되는 어떤 부분의 어떤 부분들이 재무 건전성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차익권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부채 관련되는 부분이 느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내년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자가 내년쯤에 개선이 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는 4년 연속이면 내후년도의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당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HLB는 올해 이제 일단 3분기 누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뭐 3월 달에 이런 부분이 없겠습니다만 HLB 생명과학은 내후년도에 이런 부분 안 당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회 나왔던 이제 기사 중에서 이제 노토스가 오늘 시간에 좀 빠졌거든요. 보시게 되면 노토스의 전 대표죠. 김도영 대표가 장내에서 이번에 노토스를 매도를 해서 72억 정도를 현금화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사실 이제 대표이사가 주식을 매도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호재로 주가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보시게 되면 4% 넘게 좀 빠지는 흐름이죠. 이 무중 관련되는 이슈로 이제 올해 6월 달에 대단한 상승을 보였다가 거의 이제 다시 원상태 자리로 가 있는 부분들이 노토스죠. 그래서 무중의 어떤 이벤트는 끝났고, 무중이 사실은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변경을 시키는 게 아니고 주가만 일단 반영했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가 있는데, 이런 어떤 전 대표의 어떤 매도 흐름으로 주가에 또 단기 또 시간에 또 하락하는 흐름이 났죠. 자, HLB는 결국 이제 뭐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21 이평선에 12월 달에도 이런 부분 안착을 10월 달 이후에 지금 거의 이제 이러면 이제 6번째죠. 예, 이 흐름에서 결국 이제 12월 달에도 안착을 못 하면서 다시 이제 하락 흐름으로 내려가서 이제 부담부 부분들을 다음 주에도 이 부분들이 이제 3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에서 어떠냐 여부가 이제 중요하겠죠. 장기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월봉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쓰리바닥 형태를 만들어내는지 그 어떤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중의 어떤 물량과 현재가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이 부분들이 좁혀지게 되면 유중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물량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주식 배당 관련되는 부분들이 또 27일 관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만큼 방어를 하느냐. 공매도 이제 매매 비중은 좀 줄었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요. 결국은 이제 회사가 좀 더 빠르게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과 선양 남성 관련되는 부분에 명확한 NDA 신청 뭐 일정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와야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변곡점이 나오겠죠. 자, 이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다음 주 투자 전략도 이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